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2025 시무식을 열고 새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공직자들은 올해 경제 회복과 탄소 중립, 시민 감동 실현을 시정 목표로 삼고 성공적 추진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인 만큼 무엇보다 경제 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주시는 오늘 황성공원 충원탑을 참배하고 새해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신년 참배에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렸고 지난달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경주시는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주요 과제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동해 심해석유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탐사 시추가 시작되면서 포항의 홍게잡이 어민들이 어업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석유공사 측은 뒤늦게 어업 피해 보상을 위한 용역 조사를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가뜩이나 어획량 감소로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는데 황금어장까지 빼앗겨 피해가 막심하다며 선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왕고래 탐사 시추가 시작된 포항 구룡포 앞바다. 홍게잡이 등 어선 40여 척이 시추선 주변을 둘러싼 채 해상 시위를 벌입니다. 석유공사가 충분한 협의 없이 시추를 강행하자 수억 원에 이르는 하루치 조업 손실을 감수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이후 석유공사 측은 뒤늦게나마 어업 피해 보상을 위한 용역 조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최근 어획량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며 일정 부분이라도 선지급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란 이 자체가 6개월도 걸리고 1년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우리 어떤 어선들이 또 부도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뱀의 때가 그렇게 될 겁니다. 포항은 국내 홍게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최대 성어기에 2달 가까이 조업에 지장을 받는 데다 무엇보다 시추 해역이 국내 최대의 홍게 황금어장이라는 겁니다. 시추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20-30km 해역에서 잡는 홍게가 전체 어획량의 최대 50%에 달한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입니다. 어민들은 시추 허가를 내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잘못도 지적합니다. 어업 피해 용역 조사를 사전에 하도록 강제하지 않았고 어업 피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등의 허가 조건을 엄격하게 챙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수부 하고 해수청하고는 거의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만난 편이지 지금까지 해수부에서 어떤 그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시추에 따른 어업 피해 문제는 이미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적절한 피해 보상 방안 없이 시추를 강행한다 그러면 어민들한테는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민들의 이런 고통을 좀 현장에서 한번 목소리를 들어봐 주시고 환경에 대한 부분하고 어업에 대한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포항의 홍게 어획량은 2023년 2,600여 톤에서 지난해 1,900여 톤으로 26%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민들이 체감하는 시추에 따른 어업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영덕군은 지방 소멸을 막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 6대 역점 과제를 추진합니다. 동해선 철도 운행과 연계해 관광객 1,500만 명을 유치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는 한편 영덕시장 재건축 등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도 추진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어촌 건설과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덕 건설 등도 역점 과제로 정했습니다. 장인하 포스코그룹 회장은 오늘 신년사에서 탄소 중립과 관련해 올해 안에 전기로를 준공하고 수소 환원 제철 기술 데모 공장 착공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해 첫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철강 사업과 함께 포스코그룹의 양대 축인 2차 전지 소재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고체 전지와 같은 차세대 기술 표준 선점으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정부가 새로 건설될 지역 중소공항 건설 계획에 대해서도 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기본계획안이 발표된 대구 경북 신공항의 활주로와 조류 충돌 문제 가능성에 대해 김서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사고 당시 제주항공 여객기는 활주로를 질주한 뒤 오버런에 대비한 활주로 끝에 여유 공간인 종단 안전구역마저 벗어나 착륙 유도 시설인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습니다. 사고가 난 무안공항 활주로의 종단 안전구역 길이는 199m, 국제 민간 항공기구 권고인 240m나 미국 연방항공청이 제시하는 300m 권고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 경북 신공항은 어떻게 설계되고 있을까? 활주로 길이는 3,500m, 활주로 끝 종단 안전구역은 미국 연방항공청이 권고하는 1,000피트, 약 300m로 계획됐습니다. 국제 기준으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셈입니다. 하지만 산간지역 특성상 종단 안전구역을 지나 약 300m가 넘는 구간부터 70에서 80m의 고도차가 나타납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도차를 줄이기 위한 평탄화 작업 구간을 확장하는 등 설계 단계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옵니다. 한편 이번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에 대한 우려는 대구 경북 신공항 전략환경 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국토교통부 주민공청회에서 구미 지역 주민들은 구미 해평습지 겨울 철새로 인한 조류 충돌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동절기 신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두루미가 이제 도래지로 유명했었고 쇠기러기, 정동오리, 금고니 이런 개체들이 수만 마리가 오는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입니다. 공항이 비록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더라도 비행기로 이착륙할 때 충분히 버드 스트라이크가 예상이 돼서 당시 국토부 측은 해평습지가 활주로에서 15km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거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전략환경 영향평가서에는 공항 인근 의성 지역의 조류 조사 결과가 기록됐는데 일부 경작지와 하천에 고니, 기러기, 두루미류 등이 무리지어 분포하기 때문에 비행기와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돼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새로 건립하는 공항에 대해서 전문가와 조류 충돌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는데 신공항 계획 단계부터 전반적인 안전 기준을 다시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여야가 공동 사절단을 파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겠냐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여야가 공동사절단을 에이펙 21개국 모든 나라에 파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도지사는 국내에서도 범국민적 지원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 동쪽 6km 바다에서 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것을 어선 선장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죽은 고래는 길이 5.7m, 둘레 2.4m짜리 밍크고래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불법으로 잡은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밍크고래는 7,350만 원에 팔렸습니다. 의대 정원학대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의료계 반발에도 의대 정원은 대폭 늘어났고 대학 입시 전형은 막바지까지 왔는데요. 올해 의대는 휴학생 복학까지 더해져 2부제 수업이 불가피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2025학년도 대입 정원부터 줄여야 한다. 이미 늦었다. 첨예하게 다투던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난 채 정시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수시에서 충원이 덜 되더라도 정시로 이월하지 않아 선발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의대 정원은 3,000여 명에서 1,500여 명 늘어난 4,567명을 뽑습니다.
지난해 휴학한 학생들이 복학한다면 1학년은 기존 3,000명에서 2.5배인 7,500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 인원이 유지된다면 의대 6년 내내 과밀 상태가 이어져 실습을 비롯한 정상적인 의료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다 누적돼가지고 2.5배 아니더라도 2배 되고 이러면은 그 학년이나 그 밑에 학년들은 정말 수업이 뭐 말도 안 되는 가입시 못 들어갈걸요. 아마 이부제 해야 될걸요.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역시 복귀할 조짐은 없습니다. 수련병원 모두가 중증 위주로 구조 전환하기로 했는데 전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구나 의대 정원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던 정부와 정치권이 와해되다시피 해 어떤 대화나 협상도 멈춘 상태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빨리 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정치적 상황이 누군가 정부 측에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의료계 유일한 법정단체인 의사협회는 공석인 회장 선거를 오는 8일까지 치릅니다. 5명이 출마한 가운데 의대 정원에 대해 2026학년도 모집 전면 중단과 단계적 축소 등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의 정부 공백과 의사협회 회장 선거 등으로 현안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의대 교육 혼란과 의료 현장의 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상북도를 비롯한 전북과 광주, 울산 4개 지자체가 올해부터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별도로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으로 취업한 노동자는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이후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서 출산과 육아휴직 관련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난해보다 월 40만 원이 늘어난 최대 월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홍합에서 유래한 단백질로 폐암을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차영준 교수팀은 수중 접착력이 강한 홍합 접착 단백질을 활용해 폐암 치료용 흡입형 생체 나노 입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생체 재료 분야 국제학술지인 바이오 머터리얼즈에 최근 온라인 게재됐습니다. 경주시는 이달부터 24시간 민원 상담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 경주 바로봇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바로봇은 경주의 관광과 교통정보, 보건복지 등 8개 분야 250여 개 항목에 대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답변을 제공합니다. 카카오톡에서 바로봇을 친구 추가하거나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지방교부세 감소로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5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교부세 가운데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리모델링과 미디어센터 건립 등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예산은 135억 원입니다. 또 간포 덕곡저수지 보강공사와 외동읍 종합복지관 건립 등 지역 현안 사업 예산도 포함됐습니다.